우리 시간으로 7월 31일 새벽 5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마이애미와 연장 계약이 무산된 스탈링 마르테에 대해서는 양키스, 보스턴,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팬들의 관심사는 우리 선수들 중에 팀을 바꾸는 선수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류현진, 김하성, 최지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반면 박효준은 양키스가 즉시 전력 선수를 영입하면서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현종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지난해 신시내티는 스플릿 계약을 맺었지만 4경기에서 4이닝 4실점에 그친 브룩스 레일리를 DFA 했는데 좌한 세던맨이 필요한 휴스턴이 클레임을 걸었고 트레이드를 통해 휴스턴으로 이적한 레일리는 포스트 시즌 마운드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선수는 역시 김광현인데요. 소속팀 세인트루이스가 47승 47패로 중부 1위 미러키에 8경기 반이 뒤진 데다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2위 샌디에고에 7경기가 뒤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광현은 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시즌 놀란 아레나도를 데려온 세인트루이스가 셀러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는 잭 플레어티와 마일스 마이콜라스가 8월, 조던 힉스와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9월, 어쩌면 지난해 9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은 다코타 허드슨까지 9월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LB.com 역시 세인트루이스를 잠재적 구매자로 분류했는데요.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세인트루이스가 마감 시한 전까지 연전 연패를 해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승 도전을 내년으로 미루는 세인트루이스는 주력 선수는 그대로 지키겠지만 시즌 후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들을 판매함으로써 유망주 충원에 나설 수 있는데요. 올 시즌 후 FA가 되는 선수들은 야디에르 몰리나와 애덤 웨인라이트, 김광현과 앤드류 밀러이기 때문에 김광현과 밀러는 트레이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광현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경우 누가 김광현을 데려갈 수 있을까요? 현재 선발 투수 영입이 가장 시급한 컨텐더 팀 중 하나는 LA 다저스입니다. 다저스는 7명의 선발 투수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더스틴 메이가 토미존 수술을 받고 시즌 아웃, 커쇼가 빨라야 8월에 돌아올 수 있으며 트레버 바우어가 행정명령을 받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데이비 프라이스는 4이닝이 최대치이고 토니 곤솔리는 제구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워커 뷰러와 훌리오 우리아스를 제외하면 이닝을 먹어줄 투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저스는 바우어까지 이탈함으로써 불펜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봉이 4천만 달러로 2주에 한 번씩 333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억 원을 받으면서도 성폭행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경기에 나올 수 없는 바우어가 돌아올 수 없다면 가을 야구를 위해서라도 선발이 필요합니다. 샌디에고의 상황도 다저스와 비슷한데요. 5월까지 최고의 선발진 중 하나였던 샌디에고는 선발 투수들의 6월 시작 후 평균 자책점을 보면 다르비슈가 4.70, 머스그로브가 4.64, 블레이크 스넬이 4.61, 디넬슨 라멧이 4.43, 라이언 웨더스가 5.48, 크리스 페덱이 7.299, 다르비슈를 제외하면 인닝 이터가 없다 보니 이미 오래전에 불펜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인데요. 게다가 트레이드를 좋아하는 프렐러 단장이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렐러는 이미 지난해 마감 시한 때 폭풍 트레이드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샌디에고가 노리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텍사스 외야수 조이 갈로라는 것도 김광현의 영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갈로를 데려오는데 상위권 유망주를 쓰게 되면 특급 선발 투수는 데려오기가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선발 투수는 눈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 승률 1위인 샌프란시스코도 선발 투수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선발 트리오 가즈먼, 디스클라파니, 우드가 잘해주고 있고 자니 쿠에토와 로건 웹도 있지만 쿠에토가 기복이 있는 모습인데다 포스트 시즌에서 롱맨으로 쓸 수 있는 좌완 선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볼티모어 좌완 존 민스, 디트로이트 좌완 매튜 보이드,
그리고 메디슨 벙가너를 애리조나에서 다시 데려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유망주 카드가 많지 않은 데다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 못지않게 유망주 출혈을 극도로 아끼는 자이디 사장이라면 김광현처럼 시즌 후 FA가 되기 때문에 유망주 손실이 적을 수 있는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김광현에게 13이닝 무실점으로 제대로 당했기 때문에 김광현에게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인트루이스가 김광현을 내놓느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현이 팀을 옮겨 류현진이 뛰었던 다저스, 버스터 포지와 함께할 수 있는 자이언츠, 김하성과 함께 뛸 수 있는 파드리스에서 가을 야구를 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만 올 시즌을 세인트루이스에서 잘 마무리하고 세인트루이스와 재계약했으면 합니다. 물론 트레이드 되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로에 서 있는 세인트루이스는 오늘 경기를 승리하고 6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5할 승률을 회복했는데요. 한 이닝 3개의 실책을 범한 컵스를 8대3으로 제압하고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하루 7번의 백투백 홈런이 나왔는데요. 딜런 칼슨과 폴 골드슈미트도 그중 한 팀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드래프트 순위 높이기에 나선 텍사스는 오늘 6연패를 당했는데요. 문제는 최고의 트레이드 매물인 카일 깁슨이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즌 개막 후 1016경기에서 6승 1.98을 기록했던 카일 깁슨은 지난 경기 6과 3분의 1이닝 8피안타 5실점 패전에 이어 오늘도 5이닝 10피안타 8실점으로 2경기 연속 디트로이트에 당했는데요. 그 2경기에서 11과 3분의 1이닝 13실점을 통해 시즌 평균 자책점이 1.98에서 2.86으로 올랐습니다. 깁스는 내년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1.5시즌 선수인데요. 내년 연봉이 767만 달러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텍사스는 조이 갈로 역시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오늘 디트로이트 AJ 힌치 감독은 갈로를 상대로 2루수, 3루수 유격수를 모두 외야에 배치하는 쉬프트를 선보였지만 갈로는 그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습니다. 갈로는 타석에서 침묵했지만 모두 97마일이 기록된 송구 2개로 3루로 뛴 주자와 홈으로 뛴 주자를 잡아냈습니다. 오늘은 오타니가 후반기 개막 후 첫 선발 등판에 나선 날이었는데요. 투타 겸업을 하면 방망이가 약해지는 오타니는 타석에서는 2루타 하나를 날리고 6이닝 8K 무실점으로 투했습니다. 3피안타와 함께 볼넷 하나를 내준 오타니는 올 시즌 첫 6이닝 무실점 경기를 만들고 평균 자책점을 3.49에서 3.21로 낮췄는데요. 99.3마일 최고 구속과 95.8마일 평균 구속으로 구속도 좋았지만 데뷔 후 가장 적은 7개의 스플리터를 던짐으로써 스플리터 봉인이 이어졌습니다. 오타니는 0대0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와 우익수로 이동했지만 7회 로리아노의 결승 3런 타구를 외야에서 감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클랜드에 1대4로 패한 후 오타니는 팀의 패배에는 내 잘못도 일부 있다. 타석에서 안타를 하나밖에 치지 못했다며 본인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텍사스 3연전에서 25득점, 2실점을 했던 토론토는 보스턴을 만나자마자 마운드가 무너졌는데요. 양키스 3연전에서 답답했던 보스턴 타선은 스트리플링을 3분의 1이닝 6실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보스턴은 1회 제런 듀란의 투런, 헌터 램프로의 말로 홈런, 키케 에르난데스의 투런 홈런으로 2015년 토론토전 이후 처음으로 1회 8득점에 성공했는데요. 1회 초에 홈런 3개를 때려낸 건 팀 역사상 최초였으며 1회에 홈런으로만 8점을 올린 팀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토론토는 알렉 마노아가 비에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 부상을 당하고 IL에 올랐는데요. 로저 센터였다면 없었을 부상이었습니다. 후안 소토는 정말 천재 중의 천재인데요. 오늘도 투런 홈런과 3런 홈런을 날려 후반기 첫 4경기에서 10안타 5홈런을 기록한 메이저리그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4경기에서 올린 타점만 11개인 소토는 전반기가 끝났을 때 0.851이던 OPS를 4경기 만에 0.933으로 끌어올렸습니다. 7이닝 7K 무실점, 통산 196승을 달성한 레스터는 타석에서 통산 4호 투런 홈런을 날렸는데요. 만 37세인 레스터는 2016년 43살이었던 바톨로 콜론 이후 홈런을 날린 최고령 투수가 됐습니다.
볼티모어에게 1대6으로 패하며 볼티모어전 6연승이 중단된 템파베이는 라이언 야브로가 5와 3분의 2이닝 6실점에 그쳤는데요. 글래스나우가 이탈한 템파베이는 6월 이후 선발 평균 자책이 4.77이기 때문에 역시 김광현의 잠재적 구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지만은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매츠와 신시내티의 경기에서는 역대급 난타전이 탄생했는데요. 제가 피츠버그의 페드로 알바레스 이후 최악의 수비력을 가진 3루수로 뽑는 루이스 기욤에는 린도어 대신 유격수로 출전해 2회까지 실책 3개를 저질렀습니다. 매츠는 10대 10으로 맞선 11회 초에 5점을 뽑고 결국 15대 11로 승리했는데요. 1회 알론소와 맥닐, 11회 필라와 콤포토가 백투백 홈런을 날림으로써 한 경기에서 1회와 연장 이닝에서 모두 백투백 홈런을 기록한 역대 두 번째 팀이 됐습니다. 제가 킴브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시내티는 불펜이 7이닝 9실점을 했습니다. 내일 토론토는 부상당한 마누아를 대신해 토마스 에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다르비슈는 하루 미뤄진 복귀전을 치르며 다저스는 팀 내 최고 유망주 조슈아 그레이가 알렉스 우드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레이는 내일 두 번째 투수로 등장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